행정고시를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연수원에 간 다음에 한 달 정도 일을 했나? 그만두고 개발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라는 게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두 분은 초중고 시절에 10대 때 안 해본 게 많을 것 같다? 뭔가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셨고 너무 성실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괜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두 분이 좀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시지만 10대를 이제 뒤돌아봤을 때 요건 내가 조금 못 해봐서 좀 아쉽다, 후회가 된다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좀 있는데요. 제가 요새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살면 후회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이 이제 입원해 계신 병동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한 간호사분에 대한 얘기였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환자분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죽기 전에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간호사가 놀랬던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생의 약간 진리 같은 거구나 해가지고 그걸로 책을 냈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던 일을 못 해본 거,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했던 거,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 하더래요. 현실적인 문제들 아니면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을 모두가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10대 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도 그랬었고 제 주변 친구들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꿈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제 현실에 치여서 이제 공부, 그러니까 대학 잘 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잖아요, 애들이. 저도 실제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10대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 나는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꿈을 찾아보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공부라는 과정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들을 많이 했었냐면 나중에 잘 돼 있을 것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한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살면 되게 재밌겠다,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되게 상상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위안을 삼았었어요.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이제 그걸 위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가 힘들지만 그래도 불행해지진 않거든요. 공부한 친구들도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본인이 상상을 했을 때 가슴 뛸 수 있는 일? 내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꿈이라는 게 저는 가만히 있다고 알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꿈이라는 것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방법이 막 되게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봤을 때 되게 멋있다, 아니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면 되게 뭔가 의미 있고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어떤 거에 자기가 약간 가슴 뛰는지 이런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10대들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약간 사치잖아요. 어렵잖아요, 환경적으로. 그거를 뭔가 이제 학교나 가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많이 기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열어주지 않으니까 오늘 되게 저도 공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현실에서 동떨어진 뭔가 그냥 낭만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전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반대로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이 본인 입으로 그런 거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희 친구들 대부분 공부 잘했으니까 지금 보면 되게 다 좋은 직장 다니고 막 하거든요. 막 행정고시 붙어서 고급 공무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변호사 하는 친구들, 의사 하는 친구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본인이 그런 고민에 기반해가지고 선택한 친구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외부적인 요인? 자기 공부 잘했으니까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라던가 아니면 부모님의 뭐 요구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후회해요. 단순히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삶에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본인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할 때마다 맨날 불평불만하고 퇴사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삶이냐고 봤을 때 당연히 전자일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 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현실에 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또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생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 게 대학교를 다녀본 사람은 웬만하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전공대로 직업을 갖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게 또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사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고민을 했었더라면,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뭐 20%는 전공대로 가고 80%가 전공과 맞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고민을 잘한 20%는 그 시간이 다 의미 있게 쓰이는 건데, 80%는 사실 지금 대학 시절에 거의 뭐 최소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허비를 해야 되는? 물론 아예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꿈이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되게 현실적인 이유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을 경영학이랑 컴퓨터공학이랑 이렇게 두 가지 했거든요. 저 원래 전공이 컴퓨터공학이 아니었어요. 전공을 한번 바꿨어요, 중간에. 제가 원래 경영학이랑 통계학을 전공했었어요. 근데 경영학은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나중에 사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통계학은 제가 자유전공학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공을 2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선배들이 통계학과 가면은 취직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빅데이터 하면서 붐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통계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수학 그래도 어렸을 때 잘 했었고 하면은 이제 취직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데 하니까 진짜 너무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 수학 원래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도 경영학과 수업은 진짜 들으면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으니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막 100몇십 명 듣는 수업에서 막 1등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통계학과 수업에서는 100몇십 명 듣는 수업에서 꼴찌도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 인사하면서 꼴찌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통계학과를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포기를 했어요. 심지어 1년 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싶은 거가 아닌데 억지로 하면 힘든 거예요.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게 나중 일이다 보니까. 근데 전공 선택이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진짜 그걸 어렸을 때 미리 조금이라도 고민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학과를 갔으면 공부하는 것도 마냥 힘든 게 아니라 되게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고민 없이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성적 맞춰서 가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사례 중에서 어떤 사례 있냐면은 행정고시를 봤어요. 어떤 누나거든요. 합격을 했어요. 연수원에 간 다음에 한 달 정도 일을 했나? 했는데 너무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가지고 행정고시를 봤는데 그 누나가 이제 맡았던 일이 보람이 없는 일을 했나 봐요. 그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던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개발자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나도 그 사실 긴 시간을 낭비하게 된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코딩을 했었으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개발자가 돼 있을 텐데 똑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어떤 꿈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일찍 하는 게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은 이제 시간을 아껴줄 수 있고 나의 행복을 증진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이런 행정고시 이런 것도 그렇고 제 친구들 중에 변호사, 의사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보통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좋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숨겨진 실제로 되게 고생과 아니면 불행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쉽게 좋은 것만 보고 선택했을 때 결국에는 그런 아까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 연대 의대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연대 의대 가고 실제로 의사 수료까지 했는데 그만두려고 고민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의사생활 하고 있긴 한데 그 정도로 안 맞아가지고 후회를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절대 좋은 것만 보고 결정해서 안 된다. 이면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나서 선택해야지 후회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좋은 방법들이 저는 요새 유튜브에 웬만한 직업들에 대한 사실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럼 현실적인 애로사항 막 등등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주변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 있으면 만나보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요새 유튜브 이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한 실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감수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됐을 때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우리가 초중고 시절에 약간 말로는 이제 그런 것들 고민하고 꿈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럴 시간도 뭔가 기회도 환경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처절하게 해보는 것이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다.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은 어리다 보면 사실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당장 뭐 먼 미래 얘기니까. 근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같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그런 얘기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던 인터뷰인데 10대부터 해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까지 해가지고 연령대별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후회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비슷하게 얘기 나왔던 게 후회 없이 노력해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걸 엄청 많이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20대는 20대한테 나왔던 거에 1순위는 뭐였냐면은 10대 때 후회 없이 공부해보지 못한 거. 이게 그냥 압도적인 1순위예요. 그리고 이제 20대, 30대들은 이제 그 젊었을 때 일하는 거든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후회 없이 노력해보지 않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인생을 잘 사는 거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계속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미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더 했었으면 바뀌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결과가 무조건 막 뭐 서울대를 가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10대 때 후회 없이 공부를 했다면 저는 그거에 미련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 제 제자 중에서 시립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시립대 가면 시립대 충분히 훌륭한 학교죠. 근데 또 누군가 보기에는 뭐 서울대 뭐 연고대 이런 데에 비교하면 되게 미련을 가질 수도 있는 학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 진짜 만족하면서 다니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는 원래 성적이 시립대 전혀 갈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성적이었었고 존경스러울 정도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였었어요. 타고난 머리가 좋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인간 승리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이 친구는 시립대를 붙고 나서 엄청나게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떠나서 본인이 10대 때 정말 후회 남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봤다면은 인생에 대해서 미련 없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공부가 왜 중요하냐? 뭐 이런 거 질문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제가 막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험 기간 때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아침이었거든요. 등교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이번 시험 기간 동안 전교생 통틀어서 나보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없다.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진짜 엄청난 그 성적 급상승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그때 시험 성적 올라가지고 뭐 대학 가는 도움됐다 이런 차원에서 저한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만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전에 넘지 못했던 벽을 한번 넘었었거든요. 나는 하면 되는 놈이구나. 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가장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도 제가 뭘 하든지 간에 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제 열심히 노력해봤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10대 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공부해보는 경험 자체가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후회 없이 공부해놓은 거를 학생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들도 조금 자녀들한테 잘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학을 기준으로 놓고 뭐 의대 가야 돼, 뭐 스카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교육법이 아닌가. 결국 그러면 학생들한테 좌절감만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은 무엇이고 실패한 인생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그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뭐 어디 가면 성공 어디 가면 실패 이런 게 아니라 후회 남기지 않으면 성공한 삶이고 후회 남긴 삶이 실패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 노력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너가 절대 어디 학교에 가야 돼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서울대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사실 다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보신 분들 입장에서 뭐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하는 거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후회하는 거 있어요. 뭐 후회하는 거 있냐면 저는 가장 큰 게 영어 공부 많이 안 한 거. 영어 공부 안 한 건 아니죠. 꽤 했으니까 뭐 수능도 뭐 1등급 나오고 꽤 잘 했는데 근데도 후회가 돼요. 저는 더 안 한 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영어라는 거 제가 아무리 공부했다고 해서 지금 뭐 원어민 수준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모든 과목 다 중요하긴 한데 성인 되고 나서도 가장 인생에 계속 영향 미친 게 전 영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나중에 뭐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영어 때문에 걸림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어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너무 많아요. 이거가 조금 더 와닿게 설명드리면 이런 게 있대요. 제가 되게 영어 중요성 깨달았던 그 얘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논문으로 비유를 드릴게요. 등록돼 있는 논문 줄 중에서 90% 이상이 다 영어로 돼 있나 그렇대요. 영어를 아는 것과 영어를 모르는 거의 차이는 영어를 알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건데 영어를 모르면 10% 이하의 정보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저희가 이제 일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자료 찾고 정보 같은 것들 얻어야 되는 경우 있는데 영어로 돼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 불편하잖아요. 내측을 모르면 당연히 그 정보에서 이제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싱가포르 출장 갔던 적이 있었어요. 싱가포르 영어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업무에서 되게 잘 알고 있는데 거기 현지 사람들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 역량의 한 70%도 발휘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잘 할 줄 알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가 내가 갈 수 있는 무대가 되는데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당장 10대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학창시절 때 영어 공부 더 할 거리예요. 근데 보면은 사실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그런 어떤 실용영어스러운 것들 막 말하기, 듣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기가 솔직히 어려워져요. 입시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지금 열심히 해도 뭔가 목표하는 성적을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초등학생
이나 유치원생의 뭐 이제 학생이든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어렸을 때 좀 그런 실용 영어 같은 걸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얘기 나온 김에 보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은 좀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수학 선행에 엄청나게 몰두하잖아요. 애들 공부하는 시간 중에 보면 수학에 쓰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는 애들인데도 그렇게 시간 써요. 선행 때문에. 초6인데 막 고등학교 1학년 거 2학년 거 선행시키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래서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 있거든요. 애 영어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공부라는 게 수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수학을 이미 충분히 잘하는데 왜 선행하는 것 때문에 시간 써가지고 다른 거 못하는지 저는 그게 가장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선행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국어나 영어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다. 저희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저희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발목을 잡았어요, 저희는. 그게 중학교 3학년 때 속독학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저희가 책을 보는데 너무 속도가 느린 게 옆에서 보였나 봐요. 어머니께서 보셨을 때.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이제 책 읽는 속도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다.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모의고사 보면은 유일하게 안정적인 1등급이 안 났던 게 국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는 발목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그 국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는 게 성적이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성적을 떠나서도 사람의 그릇이 크게 커지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꿈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본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훨씬 더 다양한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좋아하는 걸 찾기도 좋은 거고 그런 어떤 뭐 진로를 탐색하고 이런 관점을 떠나서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박학다식하고 뭔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훨씬 더 즐거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정말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좋다. 근데 그거를 저희는 어렸을 때 많이 안 해가지고 약간 후회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게 지식이랑 이제 지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나냐면 책을 안 읽는다고 해가지고 지식이랑 지혜가 안 생기는 건 아닌데 이거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 그거를 남들이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했던 거를 빠르면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습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을 훨씬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분야가 됐든지 간에 그 분야와 관련된 책들 있잖아요. 그 선배들이 써놓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책을 미리 한번 보고 하면 훨씬 수월해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도 공부법 책 엄청 많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열심히 하는 성적 안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 방법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사실 되게 미리 알았으면 그동안 썼던 시간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공부법 책 한 번 읽고 하면은 내가 들인 10시간이 훨씬 더 효율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꿈 찾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꿈을 어떻게 찾아요?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추천해 주는 게 뭐냐면 서점을 가가지고 재밌어 보이는 거 골라라 하면서 보다 보면 저는 어렸을 때 뭔가 돈 버는 법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사업 성공 스토리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정주영 회장 자서전이라던가 막 기업가들 성공 스토리 저는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되게 약간 꿈을 키웠었거든요. 부모님은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그래서 분야가 뭐가 됐든지 간에 보다 보면은 관심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보면 재미도 있고 뭔가 꿈을 찾게 되는 계기도 되고. 네. 저는 이거는 10대 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후회하는 게 뭐 굳이 있다면 저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못 보낸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사실 중학교 이후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도 이제 서울로 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5 가족이서 해외여행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같이. 사실 시간 내려면 낼 수 있었겠죠. 근데 뭔가 현실적으로 다들 바쁘니까 이제 일부러 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나이가 좀 32살이고 부모님이 이제 60 넘으셨거든요. 아직 그래도 건강하신데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계속 많이 하는 생각이 후회 남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났을 때 뭘 안 하면 후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이랑 시간 안 보내면 나중에 후회하겠다.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친척분들 중에.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당장 내가 죽는다기보다는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저렇게 되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엄마 아빠 건강한데 저희 외삼촌들이 되게 성공하셨거든요.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할머니 너무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디 돌아다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런 모습들 보니까 엄마 아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뭔가 다녀야겠다 해서 최근에 부모님이랑 처음으로 엄마 아빠랑 다 같이 해외여행을 한번 갔어요. 하려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꼭 10대 때라기보다는 아마 이걸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현실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 보면 사실 시간 내 가지고 가족들이랑 이제 뭐 여행 가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무리 그러니까 뭐 나중에 성공하고 잘 살아도 가족들이랑 시간을 충분히 못한 게 미련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가족들 혹은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거 약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